자, 오늘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 이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은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제목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이 구보라는 이 이름이요. 박태원이라는 작가의 호예요. 박태원의 호라는 거죠. 이 호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잖아. 구보 박태원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이제 붙인 어떤 별칭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호를 딴 어떤 인물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작가의 자전적, 즉 내 스스로의 어떤 인식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설가 구보씨라는 거는 박태원을 어떤 상징하는 소설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박태원이라는 작가 본인을 상징하는 소설적 인물이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게 여러분 한 일자의 날일자예요. 그러니까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라는 말을 일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구보가 여기 나와 있죠. 이 작품은 뚜렷한 인과적 사건 대신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작가 박태원의 분신인 주인공 구보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즉 한마디로 이 구보라는 인물이 집을 나서요. 집을 나서서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루 종일 하고 기거하는 그 과정까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나열을 해요. 어떻게? 뚜렷한 사건도 없이 그냥 계속 나열을 해요. 따라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작성한다라고 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요. 일제강점기 지식인, 즉 이럴 때 이 구보라는 이 인물은요, 박태원을 이제 담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부를 좀 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비친 경성의 모습이라는 건 이제 서울의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 세상의 어떤 형태를 담았다라고 해서 세태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특징이 이 한 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작가의 어떤 자전적 인식이 많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뚜렷한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뚜렷한 사건이나 어떤 서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즉 의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작성하는 데 좀 초점을 맞췄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 구보의 눈에 비친 모습은 1930년대 서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1930년대 서울의 어떤 세태를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인의 어떤 무력감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뭔가 뚜렷한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건 원천 좀 맞을 수 없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자, 26살 소설가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그쵸 여러분? 지금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26살 소설가예요. 근데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대요. 한마디로 지식인이죠. 그러나 일정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안 한 백수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어머니 걱정과 별개로 이제 무작정 집을 나서서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산책하는 그 여정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산책자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여정을 쭉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뭐 기로용 소설이다라는 말도 나와요. 자, 이렇구나.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게 구보는 이렇게 앞부분에 갑자기 세 글자를 따서 마치 소제목처럼, 그쵸? 마치 소제목처럼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굉장히 돋보이는 기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제목처럼 이렇게 한 단어를 떼와서 씀으로써 뭔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어떤 주의가 좀 함기된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소제목도 쓰여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자,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아, 지금 보세요, 여러분. 구보는요, 어떤 딱 목적 의식이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쵸? 그냥 갑자기 걷고 싶어져서 걸었다라고 해서 그냥 좀 어떤 의식이나 목적이 따로 없는 인물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무의미함을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라고 해서 이제 구보가 어디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좀씩 등장을 할 거예요. 우리 그것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구보는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구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무런 사무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걷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냥 처음에 발을 딱 걸었는데 그게 왼편으로 갔기 때문에 종로 내거리로 걸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굉장히 부보의 어떤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라고 나와서 자, 구보는요. 눈이 좀 잘 안 좋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사람과 부딪힐 뻔했네. 아유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자신의 시력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력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사고에 빠지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지금 구보의 외양 묘사가 아주 조금 이루어지고 있죠. 구보는 안경을 쓰고 다니나 봐요.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한마디로 안경이 어느 정도의 시력에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모든 걸 다 포착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총독부 병원 시대에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질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여러분 구보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신의 시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R4, L3 이건 뭐냐면요. 오른쪽 눈 시력. 이건 오른쪽. 그리고 L은 왼쪽이겠죠? 왼쪽 눈의 시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구보는 2주일간의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화했을 때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보가 조금 병약한 체질인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구보는 살짝 병약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봐봐. 시력 생각을 하다 뭐 여기까지 갈 생각이냐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거지.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여기 보세요. 근데 왠지 안과 의사는 눈을 굉장히 관리를 잘할 것 같은데 그 의사조차도 자신의 어떤 눈을 관리를 못해서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냈었다.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의 앞으로 간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지금 주된 이야기는 누군가 부딪힐 뻔한 다음에 시력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는 전차선로를 2번 넘어가서 화신상회라는 곳으로 넘어갔대요. 자, 구보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 종로 내거리를 향해서 걷고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어딜 뚜렷하게 갔다라기보다는 그냥 거기를 향해서 걷는 어떤 여정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화신상회라는 그 당시에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 지금 이제 도착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덟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지금 내외는 부부죠. 즉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곳은 이제 화신상회겠죠.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구보의 추측이지 구보가 관찰한 건 아니에요. 구보는 아마 그 가족은 그러겠지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자, 이어서 볼게요.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다라고 해서 구보가 지금 이 부부를 굉장히 띠껍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구보는 이 부부를
굉장히 살짝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쟤네들 딱 봐도 나한테 행복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 뭐야? 부부의 약간 열등감인 것 같아요. 그쵸? 부부는 지금 결혼도 못 했고 가족도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가족만 봐도 쟤네 지금 딱 봐도 나한테 약간 자랑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좀 찐따 같죠? 자, 부부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 주려 하였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그쵸? 자기도 똑같이 무시하려다가 그래 축복해 주자 이러는 거야. 사실 4-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내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보 입장에서 사실 4-5년 정도 살았으면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보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지루해하고 권태롭지 않고 이렇게 거리로 나들이를 나온 거니까 어쩌면 '가족이 4-5년이 지나도 행복할 수 있나?' 뭐 이런 사고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라고 해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여러분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걔 이름이 수남이나 복동이가 아니라 이것도 그냥 구보가 아무렇게나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구보가 아이의 이름을 추측한 거야. 그래서 거기를 벗어났대요. 제가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구보가 화신상회에서 백화점이죠. 젊은 부부와 아이 한마디로 한 가족이죠. 아이를 보고 생각에 빠진 거죠. 아까는 누구랑 부딪힐 뻔해서 그렇게 자기 오랫동안 자기 시력에 대해서 생각했죠. 자, 여기 봐봐. 지금 이 부분까지는 종로 내거리로 향하다가 누구와 부딪힐 뻔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시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화신상회에서 그 가족을 보고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이 행복에 대한 거. 그러니까 구보는 계속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결국 이게 바로 구보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구보가 여길 왜 걷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보는 결국 이 길을 걸으면서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약간 구보의 행복 찾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자, 이어서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하다가 또 나왔죠. 그쵸? 쌤 말했다시피 이거 계속 나와요. 그쵸?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 이번엔 어디로 갔어? 안전지대로. 근데 여러분 이 안전지대가 안전한 지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전차를 타기 위한 그 승하차장이에요. 여기는 전차 승하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차라는 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지하로 안 다니는 지하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같은 거. 2호선 같은 거죠.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대요. 또 나오는 행복. 그쵸? 구보는 행복이란 과연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디에서는 못 찾는다. 여기 나왔죠.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책에서는 구보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대요. 이건 뭘 의미하나 봤더니 여러분 이 단장이라는 것은 지팡이에요, 지팡이 여러분. 걸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걷잖아요. 그래서 이 단장은 지팡이. 한마디로 걸을 때 필요한 거. 즉 산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공책은 뭔가 봤더니 공책은 글을 쓸 때 필요로 한 거잖아요. 즉 구보의 어떤 직업. 작가죠. 소설가 구보시니까 소설가라는 어떤 직업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구보는 산책에서도 직업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하죠. 생각보다 그냥 쓱 넘길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구보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또 행복 또 나오죠. 그쵸?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또 좀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랑 함께 서 있는 안전지대의 사람들은 갈 곳 뭐야? 목적지.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구보는 어때요? 목적지가 없죠. 구보는 그냥 느적느적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보는 목적지도 없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좀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구보죠.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한마디로 구보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나 애달픔인 거야. 그래서 구보는 전차에 뛰어 올랐어요. 자, 구보 이번에 어디 갔어? 전차로 갔어요. 공간의 이동이 또 일어나고 있죠. 승하차장에서 이제 전차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소제목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전차 안에서라는 거야. 구보가 결국 전차를 탔네요. 그쵸?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왜? 얘는 목적지가 없다 보니까. 그쵸?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대요. 즉 한마디로 구보는 목적지가 없죠.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행복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보는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행복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엄청 타율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보가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인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그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용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사히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서울이 졌다. 그러나 유사히 그보는 교회를 즐기는데 교회라는 건 여러분 도시에서 살짝 외곽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쌤이 약간 좀 답답하거나 뭔가 좀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싶을 때 남양주 카페거리를 가거든요. 이런 느낌이 교회인 거지. 근데 이 당시 이제 서울이 조금 더 작았을 거 아니야,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돼도 구보 입장에서 교회인 거예요. 그곳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대요. 아, 약간 지금 구보는 약간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고 싶지 않나 봐요.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아, 예전에는 고독을 좀 즐겼대. 한마디로 무슨 말이겠어? 혼자 있는 걸 좋아했었다는 거야. 혼자 노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령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거다. 그는 결국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고독이죠. 고독을 그지없이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르겠다. 아, 근데 봐봐. 구보가 옛날에는 혼자 자기가 노는 걸 좋아한다라고 느꼈는데 어찌 보면 그거는 자신의 합리화였을지도 모른다라고 깨닫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고독을 즐긴다라는 말은 그냥 혼자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합리화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전차 타고 또 어디까지 간지 한번 봅시다. 표 찍읍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9번은 단장, 지팡이죠.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립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보가 또 뭘 보게 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5립의 동전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이 동전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자, 여기서 나왔었죠.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54년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연호를 써요. 알죠? 일본은 뭐 국왕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연을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해를 새로 생각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윤석열 정부 1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은 윤석열 정부 2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연호를 말하는 거고요. 12년, 11년, 8년, 12년 이거는 한마디로 동전의 발행 연도를 말하는 거야. 발행 연도. 뭐 예를 들면 뭐 1920년, 1921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합하면 뭐다 54년이래요. 그분은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드렸대요.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행복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또 행복 타령하고 있죠. 자, 그게 설령 행복은 아니었을 거래요. 무슨 말인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걸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동전의 뒷면에는 이렇게 연도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구보가 이 연도를 보고 자신이 행복했던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도에 있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 봐봐. 우리도 2013년? 아, 그때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연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2019년, 아, 그때는 뭐 평촌매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2020년, 아, 그때 막 코로나 터져도 난리 났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부보도 연도를 보고 그때 뭐 있었지라고 회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도 행복했던 기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부부는 약간 내가 봤을 때 이게 그 당시에도 그런 병명이 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울증이죠. 그건 진짜 확실히 우울증이고 무기력증인 것 같아요.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그분은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면서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왜? 모르니까. 나도 어딜 갈지 모르는 거야. 갈 곳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구보는 목적의식이 없죠. 그쵸? 구보는 목적의식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야 되지?'라는 막막함을 느껴요. 즉 막막함과 어떤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릴 걸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친구죠. 친구가 정신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 한계에 이를 수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행복한 하루는 아니어도 하루를 때우는 다른 방식은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대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여자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 아, 그 여자가 여러분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쵸? 그 사람을 만났어요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응당 반가워하며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뒤에 얘기를 캐물을 거래요.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머니 실망하고 그를 주변 머리 없다고 질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렬하다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아,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래요라고 변호를 할 게 뻔하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부보가 예전에 선봤던 여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뭐 다시 잘 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물어볼 것 같다는 거죠. 부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내하며 얼토당토 않은 곳을 보며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구보는 여자에 대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데 여자도 결국 이제 그 전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구보도 이제 또 자기가 좋아했던 딴 여자도 생각을 해보고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벗을 찾아가기로 한대요. 거리를 걷던 구보는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에게 용기 내어 인사하지만 냉랭하게 외면을 당하고 울 것 같은 감정을 느꼈대요.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소제목 하나 나오고 있죠.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 안으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자, 이번에는요. 구보가 어디로 갔어? 남대문 안팎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분들의 그 모양이 매겁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대요. 자, 보니까요. 구보가 남대문 근처에서 지금 고독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곳으로 가고 싶어졌대요.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봤대요.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이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것이다. 도시의 소설가는 지금 누구예요? 그쵸? 부보죠. 도시의 소설가는 부보와 같은 사람들이죠. 모름지기 이 도의 향구와 친해야 돼요. 도의 향구는 뭐냐면 도시의 군대로 서울은 바다가 없잖아요. 이 꼴 서울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역이고 그 당시엔 경성역이었겠죠.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차도 나고 들고 그 항구도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어떤 이런 교류의 장소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부보는 도둑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부보가 지금 경성역에 가려고 했대요. 왜요? 이러한 어떤 고독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보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경성역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갔네요. 남대문에서 경성역으로 갔어요. 여러분 남대문 경성역 가까워요. 걸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대요. 어디? 서울역, 경성역이죠. 그 당시로는 오히려 경성역에 고독이 있었대요. 어머, 왜?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기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대. 이러면 이게 바로 뭐야?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외로워. 이거 뭐라고 해요? 그렇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구보는 군중 속에서 오히려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넨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의 일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을 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교류가 있는 게 아니라 스몰토크 위주인 거죠.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의 변소에 다녀올 동안 그네들의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왜요? 못 믿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당시에 경성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불신하고 교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자, 이번에는 구보가 노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여러분, 자, 이거 봐봐. 구보이 나쁜 버릇 또 나왔어. 뭐야?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혼자 추측하는 거야. 그 노인을 보고 혼자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몽롱한 두 눈은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행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지금 노인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죠. 노인은 굉장히 약간 늙고 아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 아, 이번엔 또 누굴 봐? 중년의 시골 신사를 보고 있어요. 지금 후보의 시선이 계속 옮기고 있죠.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도 추측하는 거야. 이 사람은 좀 잘 살아 보였나 봐.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춰 있을 게다 또 추측이죠.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레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마디로 좀 떨어져 앉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해서 좀 봐봐. 지금 구보는 중년의 신사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쵸?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노파는 어떻게 보고 있었어? 연민의 눈빛로 보고 있었어. 근데 이러한 중년 신사는 뭔가 좀 좋게 안 보는 거죠. 만약 그에게 얕은 지하도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거다라고 지금 구보는 이 사람을 굉장히 냉소적, 즉 시니컬하게죠. 시니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구보가 또 뭘 봤나 했더니 얼굴에 뭔가 약간 좀 부종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뭐 붓기 있는 어떤 염증 같은 거죠.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학장을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됐었다. 아, 여러분 보세요. 구보는요. 부종을 보고 자신의 어떤 그런 아픈 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아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40여 세의 노동자, 정경부의 광범한 팽융, 돌출한 항구,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우시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있어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부종을 보고 구보가 사람들의 어떤 병에 대해서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복숭아가 아픈 사람 발 앞에 떨어졌어. 사실상 닿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그냥 구보는 주우면 되는데 그게 찜찜해서 복숭아를 포기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뭔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 꺼리고 자기에게 약간 좀 그 병이 옮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보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비인간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 뭐야? 이 지금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서로 나한테 피해 입힐까 봐 걱정하는 모습인 거죠. 흥미를 느끼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왜겠어? 구보 여러분 소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소설로 써볼까라고 마침 이걸 좀 기록해 보려고 했나 봐요. 그쵸?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스구 린네르 스메엘이 양복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느꼈대요. 자, 봐봐. 지금 이 양복 입은 사내는 사람들에게 온갖 의혹을 가지고 있어. 즉,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어떤 그 불신의 시선을 보고 구보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정이 떨어질 거야. 세상에 대한 어떤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구보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소설이고 나발이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개찰구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이 나왔어요.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자, 이번엔 또 구보가 두 명의 사내를 보게 되네요. 낡은 파나마의 모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이 부분은 지금 외양 묘사죠. 두 사내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대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하다. 백수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 백수들은 거의 다 금강중개상에 틀림없었다. 라고 해서 봐봐. 이 당시에 시대상이 드러나고 있죠. 이 시대에 백수들이 이렇게 금광중개인들한테 미쳐 있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1930년대의 시대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금광 열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막 땅을 파면은 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어떤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땅 파고 이랬단 말이에요. 황금강 시대, 이게 바로 그 당시 1930년대 모습이겠죠. 그렇죠?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대해서 구보는 좀 한숨이 나왔나 봐.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라고 해서 그럼 보세요. 구보는 그건 역시 그래 어떤 인생의 한 단면일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봐봐. 구보는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산책을 나온 자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보다 그렇죠? 이거 구보 자체죠. 근데 이런 나보다 그 사람들이 분명 더 나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올려치고 있는 거죠. 즉 자기가 가장 좀 무의미하고 굉장히 별로다라는 어떤 자조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황금광을 찾아 떠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열정적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강무소, 임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점, 출원 등록된 광고, 조선 전투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라고 해서 구보도 여러분 소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 시인 이러한 문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 가치를 쫓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신적 가치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금광에 미쳐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이런 물질적 가치에 미쳐 있는 모습이 구보 입장에서 굉장히 한스러운 거죠. 되게 요즘 시대는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에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강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와 열람시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황금에 대한 열기가 굉장했다라는 거죠.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럼 봐봐. 이번에는 어떤 또 다른 남자를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누구 보고 있었어? 두 명의 사내를 보고 있었잖아요. 즉 구보는 두 명의 사내를 보고 황금강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번에 다른 남자와 마주친 거예요. 중학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뭐 한 거야? 악수한 거죠.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이라고 하면서 둘이 지금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 지금 구보는 동창과 만났는데 엄청 반가워 보이지는 않죠. 왜? 여기 보세요. 지금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일부러 지어 보였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뭔가 달갑지는 않아요. 그쵸? 달갑지 않은데도 일단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 원래 이렇게 우리 보통 대화가 나올 때는 따옴표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은 따옴표를 안 쓰고 있죠. 굉장히 특징적이죠. 즉 서술자가 하는 서술과 인물들이 하는 어떤 대화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작품의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에 약간 좀 형식이 파괴된 느낌인 거죠.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왜? 약간 반감이 들었나 봐요. 나를 너무 왜 이렇게 편하게 대? 뭐 이런 건가 보죠? 까탈스럽죠. 헤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그럼 비싼 시계야. 한마디로 주머니에서 약간 좀 롤렉스 꺼내서 본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재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인 이제 구보 앞에서 딱 이렇게 까르띠에 시계 딱 꺼내야죠. 지금 몇 시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다음에 구보의 얼굴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라고 좀 더 자랑할 게 많은가 보네요.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 핑계를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했다. 구보 진짜 찐따 같죠? 자, 구보는 남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는 사람, 즉 우유부단하고요. 굉장히 성격이 좀 소심해요. 그렇죠?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라고 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역시 따옴표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이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대요. 이 사람 누구야? 금방 내가 만난 동창생의 이제 애인, 여자친구인 거예요. 그는 한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 일연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레 그 천한 얼굴 쳐다보았으나 그러한 서정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봐봐. 구보는 이 친구를 진짜 무시하고 있죠. 이딴 새끼도 연애를 하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즉 구보는 자신의 동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냉소적이고 비판을 넘어서 약간 좀 비난하는 느낌도 들죠. 그러나 서정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설 때, 즉 한마디로 이 시대는 너무 타락했다라는 거죠. 어떤 시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죠. 구보는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의자에가 가장 자신 있지 않자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룻비스 그리고 구보를 향해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끽따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대요. 또 지금 구보는 상념에 빠져 있죠.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게다.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에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뭐겠어? 약간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음료를 보면은 그 사람의 취향을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뒷부분 줄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보가 또 하루 동안 어디를 얼마나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갔는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쭉. 자,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구보가 특별한 사건 없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생각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죠. 그 구보는 결국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다? 결국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의 어떤 이런 내면 의식을 굉장히 가감 없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쉼표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쉼표를 안 써도 될 부분에도 쉼표를 정말 여러 번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시 약간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서술자, 그쵸. 이 이제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쉼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쉼표를 여러 번 찍음으로써 독자가 읽는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쉼표가 찍혀 있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천천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약간 좀 이런 구보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약간 쉼표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서술의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 속도, 호흡 조절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소제목을 쓰고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다른 소설에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소제목도 사용하고 쉼표도 많이 씀으로써 뭔가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특이하고 좀 잘 없던 소설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으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정리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시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부부를 보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승강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차에서 이제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는 나랑 선을 봤던 여잔데.' 하고 인제 문득 동차